자, 정부가 지난해 12월 3기 신도시 조성을 발표했는데요. 3기 신도시가 발표나자마자 부동산 사이트들이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. 이런저런 내용이 많지만 결국 후보지 위치와 이 공급량이 관건인데요. 일단 내용부터 간단히 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3기 신도시 뭐 대충 내용을 좀 짚고 넘어갈까요? 네. 12월 19일이죠. 이제 정부에서 이제 2차 수도권 주택 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 교통망 이제 개선 방안을 지금 발표했습니다. 큰 틀에서는 원래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서 그동안 원래 그전의 정책들에서는 공급을 늘리겠다는 소리를 안 하다가 그렇죠. 이제 9.13 대책 때 수도권에 이제 30만 호 공급 계획을 발표하겠다라고 그렇죠.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었고요. 네. 1차로 이제 9월 21일이었습니다. 작년에 그때 이제 한 3만 5천 호 정도 공급하겠다고 했고 요번에 이제 2차로 한 15만 5천 호 정도 15만 5천 호. 그렇게 이제 발표를 한 상황인데요. 이게 대충 감이 안 잡히면 15만 5천 호면 몇 동 정도 이게 되는 거예요? 이게 15만 5천 호라고 한다라고 하면 보통 이제 신도시들급이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공급을 하겠다는 거죠. 네. 보통 일반적으로 분당이 20만 호입니다. 예? 분당이 20만 분당이 호니까 10만 호예요? 대규모 분당 1한 배 반. 요렇게 하니까 이해가 빠르겠네요. 예. 제가 너무 어렵게 얘기를 하려고. 아니 15만 원 하면 보통 분들은 야 15만 원이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분당의 0.5, 예, 0.5배, 예, 아까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요. 예. 네. 그렇게 해서 이제 일단 발표를 했는데 요번에 좀 나왔던 얘기가 일단 가장 관심 있게 본 게 뭐였냐면 이 서울과 그 이제 그 1기 신도시 사이에 네네. 이제 사이에 공급을 하겠다라고 이제 이렇게 지금 발표한 내용으로서 이제 GTX 등 이렇게 이제 광역 교통망하고 같이 이제 그 택지를 개발하겠다라는 내용이었고요. 네. 일단 뭐 대규모 택지들 같은 경우는 뭐 남양주 왕숙과 뭐 하남 교산 그리고 인천 계양 그리고 이제 과천 요렇게 해서 한 12만 2천 호 정도 이제 대규모로 공급을 하겠다는 내용을 발표를 좀 했고요. 네네. 19년도 이제 하반기부터 이제 올해 하반기죠. 지구 지정해갖고 21년도부터 공급하겠다. 네. 이런 정도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네. 뭐 대규모는 이제 남양주, 뭐 예. 하남 이런 쪽을 좀 들 수가 있고 또 다른 지역은 또 어디가 있겠습니까? 뭐 인천 계양하고 인천 계양, 그리고 예. 과천이 이제 어느 중규모쯤 됩니다. 네네네. 근데 이제 남양주에 지은 것들은 지은 게 이제 300만 평이 훨씬 넘는 규모인데 네. 그게 어느 정도가 판교가 한 270만 평 정도 됩니다. 네네네. 그다음에 동탄도 한 270만 평, 위례 같은 경우는 한 200만 평 정도니까 그 지금보다 훨씬 큰 것들이 하나 나오는구나. 그래서 그 자체로도 굉장히 큰 효과가 있을 것 같고 네. 나머지들도 이제 뭐 대략 200만 평 내외의 땅, 뭐 일반적으로 택지 개발하면 한 3, 40만 평짜리가 많은데 준 신도시급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준 신도시입니다. 예. 그래서 이제 뭐 지금 이 계획대로 되는 것들도 중요하지만은 사실은 이제 정부가 밝힌 것 중에 재밌는 게 GTX하고 자족이에요. GTX. 뭐 그전까지는 어떻게 했냐. 우리는 이제 GTX가 신도시 하면서 들어온 걸로 생각하는데 네네. 사실은 동탄 2기 신도시, 동탄 2를 하면서 워낙 사업이 미진하다 보니까 GTX 들어서 강남까지 한 18분 만에 가면은 동탄이 잘 되지 않겠느냐. 네네. 그렇게 들어왔거든요. 네네. 그 말은 뭐냐면 과거에는 신도시 할 때 위례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트램을 먼저 넣었지만은 나머지는 대부분 이제 철도를 넣은 게 없습니다. 지하철을. 그렇죠. 예. 근데 이번에는 이제 입주하기 전에 철도를 다 깔아주겠다. 그것도 이제 뭐 강남이라든가 뭐 어떤 주요 도심까지 한 20분 만에 가도록 하겠다. 그렇죠. 예. 굉장히 큰 조항이죠. 조건이죠. 그 다음에 이제 자족이 있는데 네. 우리가 이제 판교 테크노밸리를 자세히 보셔야 되는데 판교 테크노밸리 자체가 한 대략 20만 평 정도 자족 용지를 확보했습니다. 근데 지금 뭐 남양주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 한 2배보다 큰 거, 그러니까 다른 데도 전부 다 판교 테크노밸리보다 큰 것들을 이렇게 다 만들어서 기업을 유치하겠다. 그 말은 그 지역 전체가 굉장히 활성화될 여지가 많다. 그래서 기존의 신도시 방식하고는 좀 차이가 많다. 기존에는 집을 몇 채 짓는다 끝이에요 거의. 네. 그리고 이제 물론 뭐 자족 시설을 하고 뭐 편의시설을 하고 병원을 넣겠다 했는데 이것들을 언제까지 하겠다 이런 말은 없었는데 이번에는 뭐 철도, 그렇죠, 뭐 예. 편의시설 그리고 뭐 BRT 중에 슈퍼 BRT. 그래도 재밌는 거는 뭐 그 국립 어린이집이라든가 그 아주 뭐 좀 작은 부분이긴 하지만 지금 시민들이 굉장히 가려워하는 부분. 그렇죠.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뭐 미세먼지를 저감하겠다. 그래서 수소버스를 거의 세계 최초로 돌리겠다는 거거든요. 그게 슈퍼 BRT죠. 예, 슈퍼 BRT에 네. 그런데 슈퍼 BRT도 과거 BRT는 사실 버스 중앙 차로제 정도밖에 안 되는데 네. 슈퍼 BRT는 이제 기존의 BRT를 넘어서 진정한 BRT에 가까운 그래서 뭐 지하철과 비슷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겠다라고 했으니까 네네. 일단 계획은 굉장히 뭐 좀
크고 장대하고 좋아 보입니다. 아니 근데 교수님 저희가 2기 신도시 때도 예. 사실 2기 신도시는 어떻게 보면 좀 실패한 좀 신도시일 수도 있다라고 좀 평이 나오잖아요. 예. 근데 이제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교통망 확충이 잘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예. 신도시가 먼저 생겨버리는 바람에 예. 공실이 생기고 미분양이 생기고 막 예. 이래버리니까 가격이 좀 전체적으로 하락을 하는 그런 느낌 그렇죠. 아니겠습니까?